안녕하세요. 은퇴 후 쪽박이 두렵다면 투자 마인드를 다시 세팅해야 된다라는 뉴스를 보고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은퇴 후에 쪽박이 두렵다. 쪽박이 뭐죠? 쪽박? 뭐 쪽박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가진 게 없는 걸 쪽박이라고 할까요? 만약에 쪽박이 가진 게 없는 거다라고 하면 어쩌면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웬 생뚱맞는 얘기냐? 라고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 은퇴할 시점에 가진 게 없는 제로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빚이 있는 경우에 비하면 훨씬 낫다라는 거죠.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은퇴한 시점에 부채를 가지고 은퇴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거죠. 어쩌면 은퇴하는 시점이 아니라 은퇴 전에도 40대 중후반부터 주된 직장에서 내몰려서 소득이 절반 혹은 3분의 1 토막 나면서 당장에 가계 생활에 문제가 생겨서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항상 기대한 대로 예상한 대로 삶의 흐름이 흘러가면 참 좋은데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웃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은 경제 상황 때문에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너무도 많죠. 근데 대부분 그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은퇴 이후의 쪽박이 아니라 몰라의 길을 갔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빚진 사람들이다. 부채를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퇴 이후에 손실은 경제 활동을 하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죠. 근데 그 손실이 그전부터 계속 가져왔던 빚 때문에 생긴 거다라고 하면 더 우울하고 더 안 좋은 거죠. 은퇴하고 난 이후 보통의 사람들이 한 60살, 65살 이때 뭐 은퇴라고 얘기를 하면 거의 그 나이 이후에도 조금씩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동을 한다. 조그만한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추가적인 일을 한다. 이 말은 뭐 나쁠 수도 있고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무리하게 진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한다라고 하면 이건 불행하다라는 거죠. 은퇴하고 난 이후에 쪽박 안 차려고 은퇴 이후에 좀 여유를 가지려고 현역 시절에 무리하게 뭔가를 일을 벌이는 건 매우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뭐 좀 더 이렇게 왕성하게 적극적으로 좀 움직이는 것들을 고려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건 원금을 손실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라는 거죠. 원금 1억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1억 천이 되든 1억 2천이 되든 뭐 수익이 10% 20% 이렇게 적으면 적은 대로 만족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남들이 2억 3억 더 크게 버는 걸 보고 나도 1억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움직였다가 1억이 5천만 원 되고 3천만 원 돼서 큰 손실을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1억으로 1억 5백이든 1억 3백이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왜냐? 저처럼 40대 중후반이 넘어가는 시기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리스크와 그 안전을 각각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뭐 투자의 변수가 많지만은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수익률이 뭐 높아지길 바라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수익률이 높아지려면 그만큼 리스크도 같이 커진다라는 거죠. 리스크는 낮고 수익률은 높은 건 사실 잘 없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좀 더 잘 다듬어 가려면 아주 긴 기간을 호흡을 두고 아주 조금씩 꾸준히 거쳐 나가는 게 좋죠. 10년을 내다보는 것보다 20년을 내다보는 거, 20년보다는 30년을 내다보고 좀 더 길게 내다보고 뭔가를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급진적인 생각보다는 좀 더 진중하게 차근차근 뭔가를 만들어내가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겠냐라는 거죠. 지금은 경제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죠. 미국의 기준금리 급등이나 아니면은 유가나 아니면 물가나 고물 가격이나 뭐 각종 사항들이 전부 다 한국의 경제에 안 좋은 영향, 마이너스를 미칠 영향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뭐 투자 마인드를 뭐 재설정하고 뭐 좀 더 잘 해볼 뭐 이런 생각들을 당연히 갖겠지만 뭐 제일 좋은 건 어떠냐라면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는 게 최우선이라는 거죠. 시시때때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내가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귀가 얇다라고 하면 어쩌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너무 무리하게 남들이 1.5배속으로 갈 때 나는 2배속, 3배속으로 가서 좀 더 빨리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조급한 마음들이 어쩌면 되려 평범하게 꾸준히 가는 그런 일보다 되려 더 지쳐질 수 있다. 그리고 가진 것들을 다 날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이웃나라 일본에서 재테크라고 하는 개념을 버리고 뭐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돈 벌 생각들을 버리고 오직 저축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무리하게 2배속, 3배속으로 탐욕과 욕심을 가졌던 결과인 거죠. 세상에 거저 얻을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좀 더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좀 더 빨리, 좀 더 서둘러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 욕심들이 드는 건 당연하죠. 당연지사죠. 근데 조금은 느리게 갈 생각들을 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거죠. 운전도 초보 운전자가 운전을 잘 못할 때는 속도를 감속하고 줄이면서 가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엄청 욕할지는 모르겠지만 사고 날 가능성은 적죠. 그리고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경미한 사고일 가능성이 크죠. 대려 사고는 언제 납니까? 무리하게 조금 이렇게 운전 실력이 붙었을 때,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고 과속할 때 대형 사고가 나죠. 조심조심 차근차근 앞으로 나가겠다라고 마음먹는 사람에게는 대려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현재 무수히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조차도 물가가 1년이나 2년 동안 계속 이 고물가가 물가 불안이 계속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뭐 0.75% 올려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0.5%씩 3번 이상 올려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2%가 될지 2.5가 될지 3%가 될지 불투명하죠. 근데 확실한 건 한국이 시중금리는 올라갈 거다. 연말 8% 간다라는 건 이제 별로 놀라운 얘기도 안 되죠. 뭐 연말에 한 10% 정도 금리 간다라고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좀 관심 가져줄 정도가 돼버린 거죠. 무리하게 빚진 이들, 감당 못할 빚을 가진 이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걸려든 거죠. 당한 거죠. 뭐 투자하라고 은퇴 자금 마련해야 된다고 노후 불안, 노후 대비, 그리고 퇴직하고 난 이후에 소득이 날아가 버리면은 그 기간만큼 되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 뭐 노후에 생활비가 300만 원 필요하다. 400만 원 필요하다. 이런 얘기 혹 해가지고 어버버버거리면서 끌려다니다 보면 그냥 당하고 그냥 몰락한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성실하게 일만 하고 저축만 해도 노년에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되려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고 좀 더 조급하게 불안해하는 게 되려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은퇴에 의해 삶이 불안하다, 무섭다라고 하면 뭔가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생각, 뭐 자산시장, 부동산이나 주식, 비트코인 이런 거에 관심 가지기보다는 차라리 자기의 능력을 좀 더 키우는데 관심을 갖는 게 좀 더 현명하고 좀 더 의미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투자해야 된다, 주식해야 된다, 부동산 해야 된다, 비트코인 해야 된다, 채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자신이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그 얘기는 안 좋은 얘기다라고 봐도 될 거다라는 거죠. 물론 저도 최근에 들어서 고민을 많이 하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곡물 가격이 폭등한다는데 밀가루 어쩌고 저쩌고 식용유 어쩌고 저쩌고 뭐 최근에는 뭐 둔촌주공 뭐 건설 현장이 지금 멈춘다라고 하는데 그와 관련돼 있는 뭐 주식을 어디에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사실 저도 하고 있죠. 근데 그게 그냥 당장 뭔가를 좀 해서 빨리 큰 수익을 얻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 현재 트렌드, 지금 현재 상황이 나한테 주는 메시지가 뭘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아주 조금 경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용도로 해볼까라는 생각들을 사실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큰 수익을 버는 뭐 몇천만 원, 뭐 몇백만 원, 몇억 이런 거 아니죠. 그냥 아주 적은 금액을 집어넣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흐름을 파악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걸로 해서 제가 큰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앞으로 은퇴 이후에 노후가 불안하니 이걸 해야 된다. 뭐 노후에 월세 받을 용도로 이걸 해라. 상가를 사서 따박따박 뭐 월세 수익을 확보해라. 이런 얘기들을 듣는다 하더라도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주변에 물어보기도 하고 가족들한테도 물어보고 여러 사람들에게 최대한 의견을 구하고 심사숙고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당신에게만 오는 갑작스런 기회는 기회가 아니고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모를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더 현명하고 안전한 길임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은퇴의 이유, 은퇴의 노후 불안에 대해 불안해하면서 뭔가를 할 생각보다는 길게 내다보고 10년, 20년, 30년 아주 멀리 내다보고 뭔가를 결정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